보통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없죠? 그죠? 그리고 오늘 아까 이게 좀 길어서 좀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데 우선 그 뭐지? 1학년 거 혹시 경우의 수 기억나요? 1학년 거? 그죠? 키우는 수 있죠, 그죠? 거기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서 약간 복습? 그러니까 복습이라기보다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이제 그쪽 파트가 있어서 그쪽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 분필 안 가져왔으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자, 그 경우의 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그냥 1단원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순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서 끝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한 어떤 기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사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있고 동전이 있는데 주사위의 눈의 개수가 6개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따지면 당연히 6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뭐 뻔한 이야기긴 해요. 그러니까 주사위랑 동전을 던지는 방법수다라고 말하면 몇 가지라고 말해요? 그치, 12개, 그치? 그렇잖아. 근데 그럼 그 12개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을 뭘로 연결하는 거죠? 곱하기로 연결한 거죠. 곱하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해서 얘가 12가 된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우의 수를 센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이거 노래방 마이크 같지 않니? 너무 울리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할게요. 자, 경우의 수를 볼 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2개로 이제 곱하기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곱하기로.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하는데, 그럼 이게 있어요. 언제 곱하기를 쓰고, 언제 더하기를 쓰고, 그다음 또 쓰는 게 뺄셈도 쓰고요, 나눗셈도 써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곱하기 빼기, 그다음에 더하기, 나누기 이걸 어떤 식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그 경우의 수 때 배우지 않아요? 1학년 때. 그죠? 그래서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있었죠? 그치. 합의 법칙이 있고 첫 번째 합의 법칙. 두 번째는 뭐를 배우죠? 곱의 법칙을 배웠거든. 그죠? 근데 이제 합도 있고 곱이 있으면 세 번째는 뭐냐면 뭐도 있을까? 뺄셈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나눗셈도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언제 쓴다라고 혹시 배웠니? 합을 언제 써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얘는 뭐가 될 때라고 말하면 되냐면 분류가 될 때, 분류가 될 때. 돼요? 분류가 될 때, 이렇게 분류가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곱 같은 경우는 언제 곱을 쓸까라고 생각하면 곱의 법칙이 언제 곱하는 거죠? 곱이 언제 하는 거죠? 동시.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곱셈에 대한 그런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건 섞이지 않는 거야. 섞이지 않을 때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실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이거잖아. 사실 그럼 얘가 동시라는 얘기잖아요.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주사위가 있고 동전이 있어요. 그럼 동시에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약간 뭐냐면 그냥 실제적인 동시에라는 거랑 수학적인 동시에라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 예전에 나는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기 전에 그 영화관이 몇몇 개 있었거든요. 이상한 좀 이렇게 허름한 영화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광고 같은 게 나와. 광고. 그래서 광고가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이제 파격 이렇게 써놓고 동시상영 파격 동시상영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막 ET 손가락 이렇게 있는 거죠? 니네 ET 모르지? 미안해, 자 잘못했어. 이상 외계인 나오는 거 있거든 이렇게. 되게 약간 그 휴먼 드라마 있어요. 자 ET 하고 고질라 이렇게. 일본 거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자 고질라 이렇게 하면 딱 이거 딱 썼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기대했어. 야, 그죠? 오늘 외계인 두 명을 보겠구나 이런 거죠. 자, 딱 갔어. 영화관에 갔는데 갑자기 스크린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 반을 싹 갈라가지고 여기 ET가 손가락 이러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올라가고 있고 고질라가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니? 동시상영이면? 안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인 동시에라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준비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그 한 회차 안에 한 회차 있잖아. 한 회차. 그 한 회차 안에 뭐도 봐야 되는 거고 ET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고 끝나는 거냐 끝나는 게 아니냐면 안 끝난다는 얘기야. 고질라도 봐야 되는 거죠. 돼요? 한마디로 안 끝나면 곱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유치하잖아. 안 끝나면 곱해요. 근데 그 유치한 게 괜찮다? 안 끝나면 곱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때 곱한다. 이게 동시에야. 어떤 한 행동의 범주 안에 그러니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얘는 약간 AND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의 경우는 얘는 뭐냐면 OO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합집합과 연관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자 곱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뭐냐면 교집합과 연관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사건이라고 안 하고 곱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교집합이랑 연관된 걸 가지고 이제 곱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과 연관된 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좀 더 이제 실생활에 이제 쓸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옷을 입어요. 옷을 코디한다. 코디, 그죠? 옷 코디를 딱 생각해 볼게요. 옷 코디. 자, 옷을 코디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맨날 이렇게 예를 들긴 하거든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한복이랑 양복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이쪽에 아마 있을 거야. 설명이 뒤에 이제 한복, 양복 이런데 요즘은 너무 좀 옛날이잖아.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정장 스타일. 정장 스타일. 그다음에 뭐라 그러다음에 캐주얼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그다음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캐주얼 말고 힙한 스타일. 똑산 바지. 그죠? 그치? 그렇잖아. 배기 팬츠인가 그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걸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있을 거냐면 상의가 있고요. 상의 이렇게 상의가 있고 타이가 있고 그 다음 신발이 있어요. 신발까지 시켜주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 숫자 땡기는 수 있어요? 8. 60 많아. 자, 땡기는 수 있어요? 숫자 아무거나. 5. 왜요? 감사합니다. 5. 땡길 수 있니? 3. 왜요? 감사합니다. 땡길 수 있어요? 6이요? 왜 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3 이렇게 합시다. 숫자 땡기는 거 있어요? 7이요.
7? 그래요. 7. 땡기는 거 있니? 4. 감사합니다. 땡길 수 있어요? 넣었다 얘기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건가요? 그죠? 미안해. 자, 있어? 1? 그래. 1. 바지 하나밖에 없는 똥싼 바지, 그죠? 자, 땡길 수 있어요? 없어요? 2요? 감사합니다. 2.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내가 얘를 오늘 가볍게 들으세요. 어차피 15번이거든요? 내가 확통을 보통 8번이면 끝나. 근데 15번이잖아요. 2배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천천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가정하에 갈게요. 그리고 되게 뭐 테스트나 그런 걸 좀 많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보고 빵점 맞아도 되니까 그냥 복습만 잘해주세요. 자, 그래서 코디를 한다. 진짜 코디. 약간 있어 보이잖아? 코디한다. 코디하는 방법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를 쓰냐면 생각을 해봐. 자, 내가 옷을 입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처음에? 아무 생각 없나? 어차피 교복 입고 하지? 그치. 근데 만약에 니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막 일요일날 같은 때 보면 애들이 아니 이게 뭐지? 애들이 막 변신하던데? 처음에 그러니까 아침 수업을 하잖아 보통 일요일날. 그래서 아침 수업을 하면 애들이 보통 눈썹이 없게 와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주섬주섬 와. 난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애들이 눈썹이 있든 말든 나는 별로 차이 못 느끼겠어. 근데 하여튼 애들이 막 갈 때 되면 눈썹이 생겨 있더라고.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디 놀러 간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정장을 입을 것인가? 캐주얼을 입을 것인가? 똥싼 바지 입을 것인가? 그걸 결정할 거 아니야 처음에. 오늘은 이 스타일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갑자기 뭐 학교 가는데 똥싼 바지 입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장에 대한 스타일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캐주얼에 대한 스타일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힙한 스타일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야. 돼요? 그럼 결정을 하면 좀 다큐 찍으면 안 된다 얘들아. 정장 상의에 똥싼 바지 입을래? 속으로 입을 수 있잖아요. 퓨전인데. 참 좀 그렇잖아. 야 나름 그래도 그 옷을 입으면 그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끼리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정장을 입을 거면 정장만 입고 캐주얼을 입을 거면 캐주얼만 입고 똥싼 바지 입을 거면 이것만 입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그럼 정장을 입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여기 정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정장 상의가 8개나 있어. 너무 풍족해. 자 그러면 이거 있잖아. 8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정장 상의를 딱 입었어. 딱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나랑 완전 너무 잘 맞아. 그럼 되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다고 자랑하고 싶어 바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정장이란 스타일이 있는다는 범주 안에 상의도 입어야 되지만 그죠? 뭐도 입어야 되고 하의도 입어야 되고 뭐도 신어야 되는 거야. 신발도 신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됐을 때 얘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의도 있으니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로 연결한다는 얘기야? 곱하기.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상의만 입고 집에 가면 절대 안 되고 곱해주고 얘도 뭐 해준다? 곱해준다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게 120가지. 그래서 이게 곱하기야. 되니? 그 다음에 얘는 여기 6가지, 여기 3가지, 여기 7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냐? 21에 6이니까 126. 그 다음에 힙한 스타일. 괜찮아. 이건 몇 개 안 돼. 4 곱하기 1 곱하기 8이야. 너무 빈곤한데? 4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지금 8가지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 내가 코디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안 섞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y는 절대값 x라고 하면 니네가 이제 경기를 느끼죠. 절대값. 싫다. 그치? 근데 이게 결국은 그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면서 그럼 여기는 그냥 x가 나오고 이쪽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고 한마디로 x가 이렇게 있는 거랑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는 거랑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야. 돼요? 안 섞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덧셈이랑 어떤 곱셈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프린트 뒷장 좀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 그 두 번째 쪽에 얘 3번이라고 있는데 놀랍게도 얘가 진짜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그림까지 이거 비슷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8개의 신호로 이루어진 전멸 신호기가 있는데 각각의 전등을 켜거나 꺼서 신호를 알려주는 시계에 이런 신호기가 없나? 약간 근대도 아니고 그죠? 자, 하여튼간 이때 하나 이상의 전등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총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8개 이게 동그라미가 있잖아. 이렇게 8개 동그라미가 이렇게 8개가 있으면 1, 2, 3, 4, 5, 6, 7, 8 그래. 그러면은 전멸 신호기라는 건 켜는 거 아니면 끄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할까? 두 개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얘들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얘네 둘 키다 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끝나니까 얘를 싹 다 뭘로 연결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이쪽은 곱하기로 연결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럼 이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이가 8개인데 최소한 하나라도 키래. 그럼 다 끄는 거 뭐 하면 돼요? 돼요? 별거 없어, 그죠?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고, 다음 쪽은 좀 창피해서 그런 거고. 자, 순열하고 조합은 알아요? 얘들아? 한번 그냥 정리만 할게요. 그죠? 순열하고 조합. 자, 순열 조합은 뭐 그래도 한번 보긴 봤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들어가긴 할 건데, 그냥 요겁니다. 자, 순열이라고 했을 때 순열. 그럼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순열이잖아. 진짜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기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 7명이 막 이러고 있어. 그죠? 그럼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2가지의 액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액션이냐? 자, 이쪽은 뽑는다. 뽑고, 자, 그 다음 이쪽은 나열까지 해요. 나열. 돼요? 그러면은 야, 뽑고 나열이래. 뽑고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뭘로 연결할 것 같아요? 곱하기. 그래서 얘가 곱하기가 돼요? 그럼 뽑는다는 건 굉장히 고상한 말이 있잖아. 무슨 합이에요? 이름은 컴비네이션이라고 하고요. 말은 조합이라고 해요. 돼요? 조합하고 나열한다는 건 줄 세우는 거거든요. 줄 세우는 거는 만약에 7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7명을 줄 세우는 건 여기 자리가 몇 개 있다? 7개.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7명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7팩. 그러니까 계승이라고 해요. 팩토리얼. 7부터 1까지 곱하는 거. 그래서 얘는 팩토리얼을 가지고 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던 거야 원래 순열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그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봐봐. 그럼 얘는 우리가 NPR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NPR 그럼 얘는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NCR 곱하기 얘는 뭐다? 이쪽에는 R팩이 되는 거죠. 돼요? R팩. 그죠? 자, 그러면은 봐봐. 그럼 난 NCR을 따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얘는 뭐냐면 NPR에서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R팩이죠. 오케이? 그렇잖아. 무슨 누쌤이 나왔니? 나눗셈이 나왔어. 그죠? 나눗셈도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딱 그 4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 없이. 진짜 그냥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줄 세우는 거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대진표 문제 내가 애들이 절대 안 틀리게 하긴 했었거든요. 물론 지난번 시험에 깨졌어요. 대진표 했는데 혹시 깨졌어 저번에. 뭔가 애들이 틀려와가지고 되게 날 못 쉬고 웃고 있더라고. 되게 슬픈데, 그러니까 나눗셈의 관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1, 2, 3, 4, 5, 6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 볼게요. 돼요? 나열한다. 그러면은 그 나열한 것 중에 그럼 얘는 이게 6p 얼마예요? 3이죠. 얘 계산하는 건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4야. 그러니까 특징해보면 알겠지만 니네가 습관적으로 뭐냐면 얘를 이걸로 잘 안 써요.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쓰지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근데 그럼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1, 2, 3으로 갈게요. 1하고 2하고 3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안에. 그 다음에 1하고 3하고 2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1하고 3이 있는 경우도 있고 2하고 3하고 1이 있는 경우도 있고 3하고 1하고 2가 있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요. 자, 3하고 2하고 1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돼요? 이 6가지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를 뽑는다라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면 뽑는다라는 경우만 생각하면 여기 있는 6개가 그냥 모두 뭘로 통일이 될 거냐면 그냥 나는 뭐를 뽑았다로 통일되는 거야? 1, 2, 3을 뽑았다라는 걸로 통일되는 거죠. 돼요? 그럼 같은 형태가 항상 뭐가 되는 거였죠? 얘는 항상 얘가 반복되는 거죠. 같은 형태가 반복. 돼요? 그죠? 오케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하나로 간단 말이야. 이 모든 게 하나로. 돼요? 그러니까 얘를 줄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는? 조합에는.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럼 모든 경우에 자 모든 경우에 만약에 1, 2, 3을 뽑은 거면 이거고 만약에 뭐 2하고 3하고 4를 뽑아도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개수만큼 이만큼이 지금 중복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6P3에서 이 세 개를 줄 세우는 것만큼이 의미가 없다. 순서를 무시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은 조합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나눗셈의 관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조합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나눗셈은 그죠? 순서를 무시하는 거, 순서 이렇게 조합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순서를 무시. 그래서 이쪽은 좀 예를 들어보니까 얘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이건 책 보시면 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책 보시면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갈까? 한번 보면 얘는 일정한 수만큼 반복, 같은 형태 반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그냥. 그러니까 6인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눗셈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게 있나? 따로 대진표가 없긴 없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나눗셈의 관점으로 대진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이거 있잖아.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딱 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딱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있어요. 자, 이런 대진표가 있어요. 그럼 얘 그 대진표를 짜는 방법수 같은 거 시험에 본 적 있잖아. 화이팅! 자, 자, 이거 시험 본 적 있죠? 어떻게 했어 이거? 단원명도 있잖아. 분할과 분배라고 있잖아요. 우선 4명 4명 나누고 2명 2명 또 여기서 나눴죠. 그치? 근데 만약에 저 어떤 걸 쓴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그 약간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내가 막 옷을 막 되게 사면서 질렀어. 그럼 되게 기분이 좋겠지만 그럼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명세서가 날아오겠죠. 되게 슬퍼질 거 아니야. 내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형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지금 몇 개가 존재하고 있지? 8개가 있죠. 그냥 8개를 줄 세우세요. 돼요? 오케이? 8개를 줄 세워. 그럼 나누기. 봐봐. 얘를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오고 5번, 6번, 7번, 8번이 오나 아니면 5번, 6번, 7번, 8번이 오고 1번, 2번, 3번, 4번이 오나 어쨌든 어떤 경우예요? 똑같잖아. 순서 의미 있어 없어? 없죠. 돼요? 그럼 여기 이거 마찬가지. 이걸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붙나 3번, 4번, 1번, 2번이 붙나 얘도 무슨 경우야? 같은 경우. 그럼 얘도 얼마나? 돼요? 그럼 여기는 얘도 옆에 2패. 여기는 얘도 한국 대 일본이나 일본 대 한국이나 어때? 같잖아. 여기도 2패. 이쪽도 5패. 여기도 2패. 하면 다 돼요. 돼요? 나눗셈의 관점에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뭐 대진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좀 뭔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를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 뭐 한 가지만 좀 더 해보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뭐 부전승 같은 거. 너무 이건 건데? 한번 싸우자.
돼요? 그치? 이거 한 번에 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건 그거잖아. 너무 낙하산 페러스도 아니고 그죠? 쫙 타고 오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럼 봐봐. 얘로는 못 나눠요.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나눌 수 있는 건 이쪽의 관점에서 얘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2번, 3번, 4번이나 3번, 4번, 1번, 2번은 똑같으니까. 그럼 우선 먼저 지르면 몇 개 있다? 6개가 있다. 6개 맞나? 1, 2, 3, 4, 맞네? 자, 600. 돼요? 나누.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 대칭이잖아. 여기 2팩. 돼요? 그 다음에 쫙쫙쫙 하면 2팩, 2팩, 2팩. 이렇게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봐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눗셈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순열이랑 조합이 있는데 이거 혹시 증명할 줄 알아요? 그 가나다 문제 같은 거 나오면 니네 있잖아. 좀 되게 경기를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이제 또 똑같은 이야기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6P3이래 6P3이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할 거잖아. 이건 알아두셔야 돼 얘는. 그죠? 얘는 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그냥 무조건 여기부터 이렇게 딱 써버리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증명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고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없애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약간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6팩이고요. 이쪽은 얘를 보니까 3팩이잖아. 3팩인데 뭘 쓰면 되냐면 3팩을 6에서 뭐를 뺐다고 보시면 돼요? 3 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6팩이 3팩.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이제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앞에 거 팩토리얼을 뺀 거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치하게 하죠. 앞에 그죠?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NPR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앞에 거 팩토리얼을 뺀 거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증명을 하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보다 네모칸 채우기 문제 같은데 거의 이게 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5P5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5명 다 줄 세우는 거니까 5팩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자 이게 공식을 이용하면 앞에 거 팩토리얼을 뺀 거 오우씨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0부터 1까지 어떻게 곱해요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수학자들 야비한 수학자들이 자기는 증명하기 싫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정의했을까? 1이에요. 돼요? 그래서 0표는 1이야. 그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앞에 약간 그건 그냥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NCR을 계산할 때는 NCR은 한마디로 얘는 두 가지 액션인 거야. 뽑고 줄 세우는 거야. 뽑고 줄 세우는 거니까 이쪽은 줄 세우는 데서 뽑는 거를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무시되니까. 있잖아 이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팩토리얼을 뺀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데 이게 NPR인데 그걸 다시 뭐냐면 줄 세우는 방법만큼을 순서를 무시한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 이거랑 얘가 뭐랑 똑같냐면 NC N-R과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놈하고 이놈을 더해서 그냥 이게 N이 되잖아. 그지? 앞에 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조합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는 팩트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3 끝나고 찾아오면 밥을 사줘요. 밥을 사주는데 이거부터는 약간 그 픽션이야. 자, 내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 10명쯤 찾아왔는데 10명의 밥 사줄 돈이 없었어요. 8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10명을 다 사줄 수 없으니까 10명 중에 그죠? 10명 중에 내가 밥을 사줄 8명을 뽑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10명 중에 내가 밥을 못 사줄 몇 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2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있겠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 백날 이거를 뭐 알파벳으로 외운다고 뭐 잘 외워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두 개를 더해서 전체가 되시면 돼요. 그럼 조합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게
얘도 그냥 쓰게 되면 앞에 거 팩토리알을 뺀 거 팩토리알로 나누면 R팩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다시 이만큼 줄 세우는 만큼 무시하니까 이거라고 그러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가 바뀐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어요.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 죠 그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랑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반복될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편의점 가면은 2 플러스 1 같은 거 하잖아요. 2 플러스? 2 플러스는 좀 그렇다.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3in 1, 뭐 all in 1, 뭐 all in 1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나눗셈의 관점이라는 뜻이죠. 돼요? 세 개가 하나로니까. 그럼 얘는 3분의 1 하는 거고 이쪽은 n분의 1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증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여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 있죠. 혹시 여기도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 순열에서 이제 우리가 순열에서 이제 이게 순열인데 그 응용 문제 중에서 이게 있어요. 그 이웃이랑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돼요? 그죠? 이웃과 이웃하지 않는 거. 자, 그럼 이웃 같은 경우는 뭐야? 국룰이 있거든요. 이웃하는 건 어떻게 쓰죠? 어떻게 되지 이웃하는 건? 옆에 있으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치면 되죠. 하나로, 그죠? 얘는 하나로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1하고 2를 포함한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는데 1과 2가 이웃하래. 이웃. 돼요? 이웃? 그럼 이웃하면 얘를 하나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1,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게 몇 개야? 4개니까 몇 팩이라고 쓰면 돼요? 4팩. 이게 이웃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근데 하나로 보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1번하고 2번이 있는 거잖아. 그럼 1, 2를 무슨 열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만 4팩하고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예요? 곱하기. 여기 몇 팩? 2팩. 돼요? 보일 때 했던 거잖아, 그죠? 요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웃하지 말라라고 할 때 되게 잘 나오거든?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웃하는 게 2개일 경우와 이쪽은 2개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개 이상 이렇게 3개 이상 이렇게 나눠주죠. 왜냐면 뺄셈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웃하는 게 2개일 때는 그죠? 2개일 때. 아니, 2개 이상으로 하자. 어차피 다 되니까. 얘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걸로 얘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사람이 10명 지나간다? 근데 남자가 4명이야. 여자가 몇 명이에요? 6명인 거잖아.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이웃하는 게 있으면 뭐 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야? 이웃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 아까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1과 2가 이웃하지 말래. 돼요? 그죠? 말래. 자 그럼 봐봐. 전체의 경우가 있는데 전체 경우에서 얘는 1과 2가 뭐 하는 게 있고요? 이웃하는 게 있잖아. 그럼 그거 아니면 이웃 안 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반으로 찌 갈라요. 그럼 얘는 이웃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쪽은 이웃하지 않는 쪽이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럼 여기는 전체에서 전체.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웃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럼 중요한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뭐하면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전체의 경우는 몇 명이 있으니까 5명이 있으니까 5명을 줄 세우는 건 몇 팩이 될까? 5팩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거기서
이웃하는 방법을 뭐 해주는 거야? 4팩 곱하기 몇 팩을 뺀다? 2팩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무슨 사건이라고 불러요? 요 사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뺄셈이 나오는 건 되게 대표적인 생각으로 여사건이라는 여사건. 여사건이 있어요. 뺄셈이 나왔어요. 여사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걸 구하는 거라고 보고 얘를 구하지 않는 것 이분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고 보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할 게 있고 구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되게 그거 한 건 뭐냐면 여기서의 힌트를 책에서는 무조건 적어도라고 해요. 적어도 FEAT 적어도 요게 나왔을 때 막 환장해. 야 사건! 이런단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그게 맞긴 하거든. 근데 약간 이 여사건의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있고 구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떤 한쪽이 되게 컴플리케이티해 복잡해요. 얘가 복잡하면 어차피 이분법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간단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럼 간단한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그렇잖아. 그럼 뭔가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해.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그게 복잡해.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그게 아닌 걸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예요. 이유? 그게 적어도보다 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 물론 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맞아. 적어도가 나오면 대부분은 여사건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냥 구하는 게 간단하면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게 아닌 게 꼭 적어도가 나온다고 꼭 이게 되게 간단하고 이러지만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쨌든 뭔가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복잡하면 구하지 않는 걸 생각하라는 게 좀 더 약간 포커스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뺄셈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뺄셈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딱 2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있으면 이웃하는 건데 여기 뭔가 어떤 게 다른 게 있어. 왜 표정 안 냈냐, 그죠? 자, 오늘은 약간 이런 표정인데, 그죠? 난 졸립다. 이런 표정 있잖아, 그치? 자, 피곤하지 마세요. 자, 파이팅! 나도 요즘 맨날 수업이 9시거든요. 그래서 한 6시 40분인가 일어나거든? 내가 6시 40분에 자본 적은 되게 많은데 일어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너는 몇 시 일어나요? 7시죠? 6시죠? 인생이 막 불행하지 않니? 그죠? 6시 맨날 일어나니까 그죠? 미안하네 진짜. 자, 하여튼간 계속 그러니까 또 설날 있잖아. 근데 설날 때 어디 가요? 안 가요? 야, 원래 이때가 그거 아니야? 수금의 시대 아니에요? 그렇잖아. 설날이잖아, 그죠? 하여튼간 그지? 자, 때로 장 많이 가야겠어, 그죠? 어쨌든 그럼 얘는 이제 2개란 말이야. 2개. 이것만 가능한데 2개 이상이 되잖아. 3개가 있어. 3개가 이웃하라고 하는 거. 얘는 이웃한 거거든요. 그치? 얘가 이웃이야. 얘가 이웃인데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따져라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이웃하지 않아요. 돼요? 그럼 되게 애매하게 붕 뜨는 게 있어요. 애매하게 붕 뜨는 게 여기 2개는 이웃하는데 어느 한쪽이 떨어져 있어요. 돼요? 그럼 이쪽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웃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짜증난다는 이야기야. 그럼 중요한 건 여사건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럼 얘가 야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 갑자기 뭐 여기 뭐 이쪽에 뭐 몇 개, 여기 이게 1개일 수도 있고요. 이게 2개일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뭐 3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어떤 개수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몽땅 따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차라리 얘는 그냥 구하는 걸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자 이쪽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자 이웃 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후에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대열하면 돼. 요거
그쵸? 요거, 그지? 그러니까 요게 되게 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 그냥 우리 구간에도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뺄셈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라는 말을 했을 때, 여사건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막 적어도가 나온다고 여사건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얘를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드디어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린트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돼 있거든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요거 여기 좀 같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들과 우리가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뭐냐면 이제 이쪽에 있는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좀 접근을 할 건데, 그러니까 물론 얘가 어떻게 보면 뭐 1학년 때 시험 때 나오기도 해요. 아, 그럼 생각해보니까 니네 어차피 지금 얘들 고2잖니. 얼마 안 됐겠네, 그죠? 아, 그치? 미안해. 어쩐지 거의 표정이 오늘은 약간 각도가 더 깊이 파여 있더라고. 굉장히 그 엄청 이런 표정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어쩐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시간이 나오니까. 자, 하여튼간. 그래, 이제 오늘 새로운 거야. 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A, B, C, D가 있어. A, B, C, D. 그럼 얘를 줄 세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핫팩 이러면 끝나요.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갓포수. 그지? 귀찮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 A, B다. 이렇게 돼 있죠.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고1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걔 중에 어떤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있지 않았을까? 그치? 나 그냥 이거 써라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여기서 사팩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건 뭐냐면 그냥 쓰긴 써. 그러니까 1, 2, 3이라고 쓰면 얘는 사팩이 맞지. 돼요? 이렇게 되면 사팩이 맞아. 다 다르니까. 근데 생각해봐. 이 중에서 24가지 사팩 중에서 A1, A3, A2,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돼요? 아니,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사이언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0분쯤은 우리의 그 집중력이 한계가 오잖아. 그렇잖아? 자, 그거를 안 그거 해볼게. 자, A1, A2, A3, B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A2, A1, A3B도 있고 A2, A3, A1B도 있고요. 그 다음에 A3, A1, A2, B도 있고 그 다음 A3, A2, A1, B 이렇게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팩 중에서 항상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데 그럼 그거를 살펴놓고 들어가면 그냥 A1하고 A2하고 A3을 무슨 열하는 방법이란 얘기야.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 나열하는 만큼을 뭐 해주면 돼? 순서를 무시해주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러놓고 뒤처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러놓고 뒤처리다. 질러놓고 뒤처리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눗셈의 관점이에요. 나눗셈의 관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눗셈의 관점. 그럼 만약에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른다라고 하면 5개가 있으니까 5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A도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 B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이 A를 나열하는 방법만큼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고 B를 나열하는 방법만큼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얘를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지. A만 신경 쓰고 집중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나눗셈의 관점이고요. 그럼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조합을 생각하는 관점이죠. 조합. 2개짜리. 조합.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조합이랑 되게 비슷해. 조합이랑 이렇게 나눗셈 할 때 조합. 이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자리가 몇 개 있다는 게 결국 얘는 A가 3개고 B가 2개잖아. 자리가 몇 개 있죠? 5개 있죠.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네? B요, B가 좋아요? 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거 같아. 자, 그럼 B가 두 개 있잖아. 그럼 B가 들어갈 몇 개 자리를 뽑으면 될까? 두 개 있잖아요. B가 들어갈 두 개 자리를 이렇게 뽑았어.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가? B가 들어가는 거. 나머지 다 뭐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5, C, 3 또는 5, C, 2랑 똑같아요.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되나요? 그죠? 조합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는 게 조합이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텐데 조합으로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 문제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텐데 어쨌든 뭔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같은 경우는 순서를 무시한다. 순서 무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하고도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관점 자체가 나눗셈의 관점이 있고 조합의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똑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볼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2, 3, 3, 3 1, 2, 3, 3, 4. 자, 여기서 1, 2, 3, 3, 3 이거를 모두 사용해서 만드는 5자리 자연수야. 5자리 자연수. 얘는 어떻게 할까?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요거 5자리 자연수 만들어보자. 하나하나씩 다 해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못 가보죠, 오늘. 자, 하나는 다 해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쓰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첫 번째 관점. 그냥 얘는 나눗셈의 관점을 보면 5팩을 해놓고 똑같은 게 3개 있잖아. 3개 줄 세우는 만큼 의미가 없죠. 나누기 몇 팩이야? 3팩이야. 여기 끝이야. 간단하잖아,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관점을 그냥 조합의 관점을 딱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똑같이 되어 있죠. 그지? 그럼 분명히 자리는 똑같이 몇 개가 존재할까? 5개가 존재하겠지. 그럼 우리의 thinking about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 그 똑같은 여기 있는 3개가 들어갈 자리를 뽑는 거야. 그렇잖아. 자리를 뽑아. 전 첫 번째가 좋아요? 전 세 번째가 좋네? 네 번째 이렇게 갈게요. 돼요? 그럼 여기에 뭐를 대입하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방법이 5개 자리 중에 몇 개를 뽑는 걸까? 3개를 뽑는 거겠지. 근데 이러고 집에 가? 집에 가자. 이렇게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곱하는 거죠. 곱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 나머지는 1하고 2를 여기에 무슨 열 하는 방법이야. 나열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죠. 아니 뭐 2라고 하는 거 상관없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이니까 사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되게 풀이법이 많아. 그래서 풀이법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뭔가 좀 적절한 어떤 그런 그 방법 같은 경우를 시험 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예시하고 그다음에 원순열 넘어가고 중복순열까지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